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 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입니다. 국토부의 이번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 복합 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 산업이 유입되는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돼서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6곳에서 차질 없이 진행 중인데요.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개발이익 재투자가 면제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 최대 한도 범위에서 허용이 되고요. 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부동산 고수 안현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일자리가 얼마나 풍부한지인데요. 오늘 그래서 안현재 전문가님이 일자리 폭탄, 신재생 에너지 따라 터진다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지금 그동안 부동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곳은 그냥 있는 곳이 아니라 자, 지금 보시면은 일자리 폭탄이 일어나는 지역, 그런 곳에서 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인생 역전할 수 있을 정도의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 폭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에 따라서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후보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후보지들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지혜를 오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자리 폭탄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새로운 산업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렵던 시절 어떻게 됐죠? 자, 포항제철 처음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중공업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닦았죠. 이 포항제철만 해도 자, 지금 이 사진은 16호기 만들었을 때 사진이지만 처음 1호기 만들었을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간해수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경공업 그 정도의 산업이던 게 시기상조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경부고속도로 토목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철강산업부터 모든 산업에 이제 기초가 됐죠. 울산이 세계화를 하게 된 중공업,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울산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방위산업,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북한하고
아직은 휴전이에요. 전쟁 상황입니다. 화약제조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화학업이 발전하고 자, 이런 것들 가전업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 당시에는 섬유산업, 지금은 없어졌지만 섬유산업도 그 당시에 만들어지면 뭡니까? 일자리들이 말 그대로 폭탄을 형성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 더군다나 이 수출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품질만 갖춰지면은 시장이 우리나라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로도 확대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경제 성장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결정을 잘한 그 대통령, 이 부분은 굉장히 결정 잘한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폭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경제 발전하고 싶다. 일자리 폭탄, 새로운 산업, 전에는 없던 새로운 산업이 폭탄이 일어날 수 있다면은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은 부동산이 크게 상승하고 말 그대로 인생 역전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일자리 폭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동안 일자리 폭탄은 없었죠. 경제 그래도 성장기 지날 때는 괜찮았는데 자, 성숙기 들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구미에 있던 공장들이 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브라질 이쪽으로 이동해 갔죠. 자, 그리고 시장 진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어느 정도 발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각축전이 벌어지죠. 시장 뺏어먹기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가 전 세계 치킨 게임에서 이겨내는 바람에 그 당시에 각축전을 벌이던 상황에서 대만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그래서 시장을 점유하는 파이가 커지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시장 진입이 끝나고 나면 도전자를 받는 처지고 거기에서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인원을 감축을 하든지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가든지 혹은 자, 어떻게든 자, 지금 울산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스마트화, 말 그대로 자동화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공장 안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것은 인원이 감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기가 지나고 성숙기가 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산업이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성장, 발전이 일어난다고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뭐냐? 일자리 폭탄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찾아야 하는데 자, 한동안 성숙기 지나고 나서 어렵다가 IMF 터지고 어렵다가 자, IMF 위기를 해결한 거는 저는 뭐 많은 국민들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금모으기도 하고 위기를 버틴 것도 있지만 자, 저는 자, 김대중 대통령이 자, 지금 보시면은 빌 게이츠 CEO를 만나면서 어떻게 했죠? 자, 당시 IT라는 자, 새로운 일자리 폭탄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자, 먼저 IT 트렌드의 선구자로 시장을 선정한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죠? 자,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새로운 일자리가 잔뜩 생겨났습니다. 이미 시장은 성숙기, 그 전에 있던 시장들은 성숙기 때문에 오히려 일감이 줄고 해외로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만 깔기 시작하는 인터넷 설치 기타부터 시작해서 자, 컴퓨터 보급되면서 컴퓨터 산업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통신 산업 발전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U+, 뭐 KT, SK 일자리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IT 산업도 커지고 인터넷 시장 이런 것들 그다음 통신 시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공위성 시장도 키웠잖아요. 그리고 자, 소프트 산업 발전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왜 문화 사업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 컴퓨터 만들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왜 커졌을까요? 자, 물론 치킨 게임에서 살아나서 시장을 확대할 수도 있었지만 자, IT를 선점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쇼핑 배달 이런 부분까지 배달 시장까지 왜 커질 수 있었습니까? 자,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우리나라가 인터넷 쇼핑과 배달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 말 그대로 새로운 그전에는 없던 일자리 폭탄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성장기가 지난 우리나라에서 자, 또 다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고, 물론 중국이라는 시장을 개척한 것도 굉장히 컸지만, 자, 외환위기를, 자, IMF 외환위기를 10년 만에 탈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 자, 일자리 폭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자리 폭탄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었던 반도체 부분이 있던 동탄이라든가 평택 이런 곳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곳 투자하신 분들,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악수할 때 그때 가서 먼저 평택이라든가 동탄 부동산 먼저 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한 부를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신생 산업 일자리 폭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일자리, 신생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나라에서 찾아내고 지원을 할 때 큰 우리 발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신산업 일자리가 폭탄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는 IT가 세계의 흐름의 이 트렌드였다면은, 자, 지금 세계의 트렌드는 탈탄소화로 인해서, 자, 지금 문제가 뭐죠? 자, 전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탈탄소화는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자, 탈탄소화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보시면은,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서명할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많은 사람들이 뭐 일본이 아니 지금 미국이 자기네 나라 뭐 보호무역 한다라고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시면 다 뭡니까? 상당수가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 전기 자동차 다 뭐죠? 자, 탄소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 이상기후를 어떻게든 해결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보호무역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 에너지 문제다. 신재생 에너지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부터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국경세 올해부터 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 이 만들어내려면 용광로를 돌려야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석탄을 떼고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난리 났던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자, 따지고 보면은 IT 쪽도, 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님이 열심히 하던 거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님은 우리 IT를 그 당시에 지원을 끊겠다라고 했었지만 세계가 IT로 흐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명박 대통령도 IT로 결국에는 전환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흐름은 전 세계는 탈탄소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세계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자, 원자력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자, 그래서 자, 아리백은 지금 세계 흐름이에요. 세계 흐름.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아리백 안 하면은 자, 기업 속수무책 수출길 막힌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수출이 40% 감소한대요. 자, 왜 그러죠? 탄소 국경세 문다고 하니까. 자, 탄소 배출하면은 그만큼 세금을 물겠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아리백 동참한 그 이유기도 한데, 자, 경쟁사들이 애플이 아리백을 선언했기 때문에 자꾸 TSMC로 납품 물량을 돌립니다. 자, 지금 삼성이 기술 개발하고 뭐 잘 한다고 해도 자꾸 이상하게 은근히 TSMC 쪽으로 애플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물량이 자꾸 TSMC 쪽으로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리백을 갖췄냐 안 갖췄냐거든요. 자, TSMC는 국가에서 이미 아리백을 어느 정도 갖춰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리백 대표가 윤 대통령한테 항의 선언을 보내고 막 경고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CF100으로 하면 되지 않냐, 탄소만 배출하지 않으면 되니까 원자력도 괜찮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 국제적으로 발전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봤을 때, 자, 원자력은 그다지 크게 늘지가 않습니다. 원자력 수출한다고 하는데 유럽 쪽은 솔직히 가망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 기준이 솔직히 미국이 기술 다 가지고 있고, 그 후처리 할 수 있는 그 기술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거 경쟁자잖아요. 그 수주할 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를 선점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수출하려면은 결국에는 아랍이나 이제 동남아권밖에 없을 텐데, 자, 문제는 뭡니까? 동남아권은 수력 발전 쪽으로 많이 가는 게 보이고요. 자, 세계가 지금 발전하는 거 보시면은 원자력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게 태양광, 태양광 쪽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늘고 있는 게 윈드, 풍력 발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나라 일자리 폭탄의 해상 풍력을 제가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아까 삼성 발에 불 떨어지니까 삼성이 아리백 가입한다고 전격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내 기업도 빠르게 가입한다고 하니까, 자, 재생에너지를 공급 폭탄 할 정도의 지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정부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세계 흐름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자리 폭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쪽은 바로 이 신재생 쪽이 아닐까.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자, 늘어나는 수를 보세요. 아무리 이번 정부가 32%까지 원자력을 늘린다고 하지만, 자, 신재생은 6%밖에 안 되는 게, 자, 몇 배가 늘어난 거죠? 이쪽에서는 기껏해야 한 10%, 20%, 30% 늘어난다면 여기에서는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지금 원래 이렇게 늘어나야 했지만 이렇게 는다고 해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부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일자리 유치하고 싶으면 지금 아리백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지금 이번에 삼성이 뭐 반도체 공장 유치한다고 뭐 아리백 때문에 막 이런 곳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지금 더 넓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역들이 전국의 지자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반도체 공장 유치한다고 막 하는데, 자, 여기 원주 쪽도 아리백이 관건이라고 하고, 자, 전라남도가 지금 아리백 쪽은 가장 많이 활성화시켜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 전남 쪽에서도 이 반도체 공장 특화단지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전 지자체가 난리 난 게 뭐냐면 테슬라가 아시아 제2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느 부분에서 자동차 유치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중국은 지금 좀 중국에 넣기는 애매하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포항이 아리백 이거에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게, 자, 이 전남 쪽에 또 이렇게 해상 풍력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쪽이 또 전남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잘하면은 2025년에서 30년에 세종시 같은 이슈 혹은 평택 같은 이슈가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자, 지금 아리백이 크게 산업단지가 된 곳이 또 전라남도 쪽이에요. 자, 그러는데 만약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유치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아리백이 돼야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것을 수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물동량을 받아줄 수 있는 항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물동항이 있는 지역들, 자, 물동항이 있는 거를 내세워서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쪽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거기에 아리백이 들어가는 곳을 찾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해상 풍력을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게 뭐냐. 자,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블레이드. 자,
해상풍력 이 날개거든요. 이거를 만드는 건데 어찌 보면 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대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배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일일이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 해상풍력 자체가 조선업과 맞먹는 거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자, 이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예상하건대 해상풍력으로 아리맥 유치하면서 만약 이게 또 테슬라나 뭐 반도체 같은 게 유치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부지도 많아야 하고 그다음 이런 공장 같은 경우 용수도 확보, 물도 확보가 많이 돼야 하고 그다음 이런 것들 실어 나를 수 있는 물 깊고 항구가 좋은 곳들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하고 이런 것들 마저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적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부자 되는 지역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폭탄이 있는 곳, 만약 일자리 폭탄을 만들면은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일자리 폭탄 많이 나오는 곳에서 자, 우리나라 발전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상승을 만들어내는 곳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건 뭐냐? 세계 흐름을 읽고 신재생 일자리를 찾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 폭탄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꿈도 꿀 수 있다. 자, 그런 지역을 찾는 데 도와드리는 전문가가 될 테니까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부자가 될 수 있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분이 되시길 빌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현재 전문가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현재 전문가님이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큰 그림 한번 그려주셨는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1:1 무료 상담과 또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현재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이슈 진단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털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안현재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정보는요,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요,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과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부평구 북해동에 네.
부평구, 인천 부평구 북해동. 네. 예, 거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네. 계속 하고 있어도 될지 아니면 지금 집이 내려놨는데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인천 부평구 북해동 정확한 집원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490-5. 490-5번지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요게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의 이 결정도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인천 부평구 북해동의 주택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앞으로 이 주택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강원도에 있고, 아, 예, 예. 네, 거기서 그냥 이제 세액 좀 받아서 생활하고 살고 있거든요. 아, 세를 주고 계시는군요. 네, 자, 네. 지금 여기 어떤 용도로 지금 세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 지하에 노래방이 있고, 아래층 식당이고, 예. 1층, 3층은 전세예요. 아, 자, 지금 이쪽에 세를 주고 계시면서 이제 상업지로서 지금 상가로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예, 지금 이 지역이 이거 보유하시는가 어떤가는 지금 결국에는 여기에 세가 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아, 자, 예, 지금 그러는데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세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 예. 예, 지금 세 나가는데 문제는 없죠. 네. 예, 세 잘 받으시면은 저는 이거는 보유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결국에는 지금 이게 상가 건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새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장사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그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물론 부평구 북해동이 지금 현재 잠깐 인구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자, 이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새로 재건축하면서 일시적으로 사람이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나갔다가 자, 지금 최근에 아파트가 다시 완공이 되면서 꽤 대단히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역의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겠죠. 예, 아파트 입주하면서 인구가 늘어난 것을 확인했어요.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쪽도 그 인구가 늘어난 거에 그래도 바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북해역 중심에서 그다지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비 사업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야지 정비 사업은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들도 한참 부동산 경기 좋을 때 그렇게 정비가 돼서 지금 잘 된 거거든요. 자, 지금 내 옆에도 이런 거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조금 그런 희망도 품으시죠? 네. 예, 그런 거 오는 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주기는 거의 10년에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역 앞이라는 부분과 그다음 주변에서 그런 게 충분히 일어났고 그 외에 이 지역의 인프라가 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든가 여기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생활 인프라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은 일자리, 직주 여건 하는 부분도 좋기 때문에 인구가 빠지더라도 그렇게 쉽게 빠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계속 사는 거 지금 사람이 많이 사는데 노후화되면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정비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가 안 나온다면 제가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새 잘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유하셔라. 보유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뭐 개발 정비 사업 같은 그 개발 호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새 잘 나오는 지역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새 잘 나오는 거 꼭 보유하셔라.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예, 보유하시면은 특별히 이 자금 상의 문제나 뭐 그런 게 없다면은 보유하셔도 문제 없다. 그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부평구 부계동의 상가주택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전문가님 의견 잘 들으셨죠?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1년 전에 네.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네. 부동산을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앞으로 전망이 뭐 솔라시도니 뭐니 막 이렇게 언론에 자꾸 나오긴 하는데 제가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맞아요. 주변에 그 솔라시도 개발도 있고 계속해서 이슈는 들려오는데 과연 정말 좋은지 지금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산이면 부동리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한 집번이 어떻게 될까요? 부동리 647번지요. 647번지 토지인 것 같아요. 예, 전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보면 도로도 이제 국어가 있어서 건축도 어떻게 나중에 차후에 가능할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네, 자, 요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의 토지입니다. 자, 과연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죠.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거 투자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 가능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왜 이게 길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건축되나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시는데 그 건축이나 개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지역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이거는 10년 전 세종시하고 2010년 세종시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주변에 토지 보유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국어가 그래도 국어 위에다가 시멘트 길로 현황도로라고 하죠. 현황도로를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어가 아니라 거의 도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 되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지도 사진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솔라시도 얘기한 게 지금 바로 여기 위쪽에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가 정확히는 기업도시입니다. 기업도시인데 제가 좋게 보는 지금 미래에 지금 우리나라에 큰 일자리 폭탄을 낼 수 있는 두 가지가 아까 두 가지 중 하나가 관광인데 여기가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예요. 그러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거 국책 사업인데 여태까지 발전을 못 하다가 이제 터지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딱 지난달에 지금 보면은 진입도로가 있거든요. 이 진입도로가 지난달에 개통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솔라시도 대교. 예, 그래가지고 자, 진입도로가 없으면 사람이 여기를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안에 투자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진입도로가 뚫렸다라는 거는 이제서 민간인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신호거든요. 여기에 민간 투자가 됐을 때, 자, 지금까지는 이 안쪽에 민간인 투자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사람들이 자기 부동산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늘어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가 일어나지면은 그때부터는 여기에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은 인구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의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예. 많이 올라가죠. 예,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렇죠. 여태까지는 안 되다가 이제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에 잘 찍으셨는지
참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해놨는데, 자, 그런 곳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풍수가 받쳐줘야 합니다. 자, 지금 이쪽 지역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리백이라고 해서, 자, 탄소, 자, 리뉴얼리블 일렉트릭,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이쪽 지역에 굉장히 지금 이 스마트시티, 블루시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리라고 하셨죠? 네. 그쪽으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가 지금 MOU 체결했다는 기사도 뜬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부동리예요, 그게? 예, 거의 부동리 쪽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전되면 좋고, 그다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변의 이 토지 상당수가, 자, 국유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하고 계신 주변에 있는 토지 상당수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데가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도 또다시 태양광 아리백을 실천하면서, 자, 지금 이쪽에 최근에 어떤 기사가 떴느냐.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강원도, 뭐 전라북도는 이제 새만금, 부산, 포항 이쪽에서 다 이번에 테슬라가 아시아 제2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테슬라에 굉장히 지금 테슬라는 지금 가입을 한 게 뭐냐? 아리백을 가입을 했고 아리백 여건이 받쳐주는 데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제대로 갖춰준 것 때문에 지금 해남 지사가 지금 이쪽에 테슬라를 유치한다라니 뭐니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광 쪽과 이런 부분에서 잘하면은 진짜 크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좋지만 더 크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꼭 보유하시고 행복해지셔라. 그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좀 고민 중이거든요. 항상 지금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이거 지키면은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수술래서 다 완공되고 그래도 인구도 어느 정도 유입되고 하려면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받아가야 제가 될까요? 얘기했지만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진짜 세종시 같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을 딱 굳히게 됐네요.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네, 우리 시청자분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충남 천안시 이 동남구 북면 나반리 45 향후 전망 문의드립니다라는 사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충남 천안시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동남구 북면 나반리의 토지인데요. 자,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사실은 천안만 하더라도 요새는 좀 수도권과 훨씬 더 많이 가까워진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또 전문가가 보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죠. 자, 전문가님, 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나반리의 토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큰 길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로 접근하는 길에 이 방향성을 봤을 때 물류와 인구의 흐름, 특히 돈이 흐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기대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 여건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일반 시골과 다른 점이 뭐냐? 자, 지금 보면은 이 지역의 그 안에 취락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마을이라든가 그리고 이 주변 옆에 보시면은 골프장도 있는데 이런 곳들에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을 바로 점하고 있는 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지금 질문 주신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또 앞에 병천천을 끼고 있고 이 천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천이잖아요.
병천천을 끼고 있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버스 정류장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골 땅이 아니라 그래도 주변에 사람의 접촉이 많이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 땅인데 보통 시골 땅 같은 경우는 아예 사람의 접촉이 없어서 내 뒤에 나보다도 비싸게 사줄 사람이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는 토지도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는 천을 앞에 끼고 있다는 메리트도 있고 그다음 접촉도 많이 할 수 있는 접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 시골 땅이 아니라 메리트가 있는 시골 땅이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유하셔도 아무 문제 없고 운이 좋으면은 지금 보시면 최근 보유하고 계신 앞에 쪽에 주택 가옥이 생긴 게 확인이 됐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여기가 지금 정 급하시다면은 지금 갈아타셔도 문제가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지금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어떤 부동산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 타운하우스 부지거든요. 토지를 지금 갖고 네. 계신 거예요? 그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나주시 빛가람동 네. 900-3번지요.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900-3번지 지금 토지 보유 중이신데 자, 이거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전남 나주시의 토지입니다. 자, 과연 보유를 계속 하시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나주시의 부동산 보유, 나주시면 제가 뭐라고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빛가람동, 빛가람 혁신도시의 땅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거 보유하셔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빛가람 나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만 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었고 올해 잠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었고 그다음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어지면서 입주인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아파트 지어지는 게 이제는 없고 그다음에 일자리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구 느는 게 줄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주변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타운하우스 부지 같은 그런 곳에 이런 부지 같은 경우는 아직 듬성듬성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신도시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는데 세종시도 제가 세종시를 가봤는데 세종시가 혁신도시의 상위 호환이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도 가보면은 이렇게 타운하우스 부지라든지 이렇게 뭐 주택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듬성듬성한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결국에는 세종시가 발전하는 도시고 인구가 늘던 도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곳들이 속속들이 차는 게 보였습니다. 자, 지금 광주 빛가람 혁신도시도 최근에 타운하우스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데가 자, 주택 전용 지구고 그다음 이곳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먼저 하는 타운하우스 부지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이쪽도 타운하우스 개발이 올 텐데 자, 그 개발이 약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는데 지금 좋은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분이 토지다 보니까 자,
토지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률이 거의 없잖아요.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 뭐 가격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발이 빨리 안 돼서 고민하시는 겁니까? 개발이 빨리 안 돼서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쪽 안쪽에 있는 타운하우스부터 일단 끝나야지 이 외곽 쪽 타운하우스 개발도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마음을 느긋이 가지시면은 저는 이거에서 분명히 여태까지 고생하신 거 보상받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자,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지금 일자리, 직주 요건이 가장 풍부한 도시가 바로 이 빛가람 혁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도로 개통이라든가 새로 도로 나는 곳들, 이번에 광주에서 완산 쪽으로 고속도로도 이 빛가람 혁신도시 지나쳐서 지금 완성 얼마 안 남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지역으로 KTX도 지나간다고. 그래서 KTX 역사 생기면은 혁신도시 자체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겠죠. 예, 지금 그리고 이 안쪽에 어느 정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근처에 병원이라든가 그 외에 생활 인프라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광주나주 혁신도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변화가 끝났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계속 좋아지면서 인구가 지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KTX 연결되면은 이쪽 빛가람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항, 무안 국제공항까지 연결이 쉽게 되면서 교통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주변 생활 여건 발전이 좋은 도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장 안쪽에 타운하우스 쪽부터 이쪽이었나? 타운하우스 쪽부터 먼저 개발되고 나중에 오기 때문에 발전하는 게 좀 늦어진다고 좀 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저는 느긋이 보유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토지기 때문에 이 가격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제가 얘기했죠. 전세가 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지금 하락식인데도 그 부분에서 걱정이 없는 게 이 토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빛가람 혁신도시 안에 아파트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매매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하락률도 굉장히 적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지금 토지 매우 전망성 좋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조언 잘 들으셨죠? 이 조언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현재 전문가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안현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현재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